자, 이번 시간에는 부품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에서의 부품 배치는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좀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부품을 이제 집어넣을 때인데요. 자, 먼저 부품을 배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치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일반 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가 있고, 가져온 캐드 파일 배치가 있고, 아이로지 구성 요소 배치가 있고,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이 배치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성한 부품들을 배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가 있는데, 컨텐츠 센터가 뭐냐면 인벤터가 사용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체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가져온 CAD 파일 배치는 인벤터가 아닌 다른 3D CAD에서 작성한 그 중립 파일들을 가져오는 건데, 여기서는 중립 파일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의 확장장을 지원을 합니다. 보시면은 카티아라든지 프로이라든지 레빗이란 라이노라든지 솔리드웍스라든지 이런 다른 3D CAD에서 가져온 파일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로직 구성 요소 배치는 그 아이로직으로 작성을 했었던 그 부품들을 가져와서 이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 일단은 일반 배치 명령으로 클릭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제공을 해드릴 예제 파일을 보시면은 여기서 아마 그 베이스 플레이트, 뭐 슬라이드 플레이트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을 겁니다. 인벤터에서는 이제 두 번째 부품부터는 자유롭게 그냥 툭툭 가져와도 상관없지만, 주의하실 것은 첫 번째로 불러오는 부품 반드시 베이스 플레이트든지 베이스 프레임이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부품을 먼저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법칙이에요. 네. 자, 그럼 불러와 봅시다. 자, 베이스 플레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자,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래서 처음에 그 프레임이나 베이스 부품들을 그릴 때는 여기 보시는 그 정면도 삼각법에 맞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베이스 부품을 지금 이제 누워서 배치를 했는데 똑바로 서서 해야 돼 있었죠? 베이스 부품에 대한 위치를 잘못 맞추게 되면은 전체적인 조립품이 이제 방향이 완전히 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자, 첫 번째 부품을 위치에 맞게 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상태에서 클릭하지 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원점의 고정 배치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안 돼요. 지금 눌러버리게 되면은, 자, 눌러볼게요. 자, 첫 번째 부품 이렇게 원점의 고정 배치를 하게 되면은 정면도가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품들이 이렇게 조립될 거기 때문에 이게 조립품이 앞으로 누운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품은 이렇게 원점의 고정 배치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해볼게요. 베이스 플레이트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은 여기에 X를 90회전, Y를 90회전, Z를 90회전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품 정중앙에 있는, 자, 여기 좌표계를 따라서 회전한다는 얘기죠. 한번 회전시켜 보면 됩니다. 이렇게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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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면으로 봤을 때 부품의 방향이 똑바로 돼 있다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때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품을 불러올 때는 불러왔을 때 정면도에 맞게, 자, 이 상태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X를 90회전, Y를 90회전, Z를 90회전 3개를 이용해가지고 이 부품을 정확한 위치에 오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해서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부품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부품은 이제는 이제 두 번째 부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퉁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인벤터는 기본적으로 멀티 배치이기 때문에 한번 배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ESC를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 툭툭툭툭 불러와 줄 수가 있습니다. ESC 버튼 누르면 끝나고요. 자, 불러온 부품들은 예를 들어서 2번 슬라이드 플레이트 콜론 1, 콜론 2, 콜론 3, 콜론 4 이렇게 돼 있죠? 콜론 10번 무슨 얘기냐? 여기에 슬라이드 플레이트라는 부품이 10개가 들어와 있다. 10번 불러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웃기는 게 중간에 5번을 하나 제가 선택해서 델리트 키를 지워버릴게요. 그러면은 번호가 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번호만 없어져요. 그러니까 10번 불러온 적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지우기 전에 자, 불러온 부품들은 오토캐드에서 블록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의 부품으로 링크가 된 거기 때문에 자, 부품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돌출 어이구 하나의 부품만 수정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부품들도 다 같이 수정되는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특징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미 불러온 부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불러오고 있는데 하나가 더 필요하네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부품을 계속 쭉쭉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배치를 했을 때 여태까지 하나만 불러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이나 Shift 키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부품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열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윈도우 탐색기에서 불러오는 건데 윈도우 탐색기에 있는 것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되게 직관적이죠. 뭐 여러 개를 불러올 때도 한꺼번에 선택해서 쭉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인벤터 조립품 환경에서 부품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